안녕하세요. 더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우선은 이제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 5구 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느끼기엔 전반적인 톤들이 그러니까 좀 유별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난 게 없어서 제가 볼 땐 커튼 블라인드는 꾸밀 때 어떻게 연출하셔도 다 잘 나오실 것 같고, 의뢰하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달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이 집에 블라인드를 할 거냐 커튼을 할 거냐 해서 좀 구역이 나뉠 거고, 블라인드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작은 창 하나, 이쪽에 큰 창 하나, 제품은 개인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좀 편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콤비 블라인드라는 걸 써서 좀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실 거고, 블라인드를 하지만 조금 디자인적인 걸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고 먼지가 좀 쌓일 수 있지만 우드 블라인드 같은 좀 고급형 제품을 써서 인테리어를 추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커튼 블라인드 의뢰가 아니라 커튼 의뢰시면 여기도 지금 이쪽 공간이 좀 넓이가 있어요. 한 60cm 맞아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몇 cm요? 또 60cm. 60cm. 그러니까 사실 이 면적이 오히려 조금 더 크면 좋겠지만, 이게 유리면이 좀 더 크면 좋겠지만 여기는 면적 자체가 커서 실제로 커튼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겉지 속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겉지가 없더라도 벽 자체가 이미 좀 덩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무조건 차르르만 한다고 넓어 보일 건 아니고 겉지 속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번 영상은 좀 틀리네요. 네, 가끔씩 또 평형에 따라서 의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내가 5구 타입이라서 우리가 대형 평형은 아니고 소형 평형으로 들어갈 텐데, 뭐 중소형 평형으로 들어갈 텐데 겉지가 있으면 집이 좀 좁아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어떤 겉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집들은 이 면을 되게 작게 빼놓는 데도 있습니다.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요런 데는 오히려 겉지를 쓰면 손해죠. 왜냐면 면을 짧게 빼놨는데 겉지가 이거보다 더 튀어나오면 공간을 좀 잡아먹는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면적, 이 도배면 자체가 넓으니까 겉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집이 더 좁아 보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면이 서 있기 때문에. 대신 색상을 잘 골라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무조건 겉지라면 집이 좁아 보인다라기보단 지금 집이 갖고 있는 톤이 색상 톤으로 1부터 10 중에 한 3 정도 톤이라면 여기는 1에서 2 정도를 골라주시면 실제로 겉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 자체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환해 보일 수 있고, 그 겉지로 이 면을 여기까지만 커버해 놓으면 오히려 면이 보이는 것보다 이 패브릭이 보이는 게 집을 조금 더 아늑하게 만드는, 바닐라나 샌드베이지 같은 걸로 한 경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현재 오늘 촬영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그런 크림이나 아이보리, 샌디 컬러들이 되게 많이 나가죠. 물론 여기서 이제 입주하실 때쯤 고객님들이 왔을 때는 또 트렌디 컬러가 바뀔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색을 유지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선 뭐 화이트 겉지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보리 겉지 또는 크림 샌드 겉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차르르를 한다면 여기는 밀도를 근데 좀 많이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럼 5구 A 타입인데 또 5구 B 타입인데 내가 무조건 겉지 속질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겉지 속질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집을 나는 그래도 겉지 자체를 내가 많이 안 닦을 것 같아. 어차피 네 말대로 겉지 속질을 사도 속질을 더 많이 쓸 것 같고 겉지는 맨날 밀어둘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전략, 그러면 겉지 자체를 아예 빼버린다. 사실은 이게 면이 있어도 이렇게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아무래도 겉지가 차지하는 그 색감적인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오른쪽부터 왼쪽 끝까지 흰색으로 쫙 빼주면서 이 면 부분과 유리면에 이질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얇은 소재보다는 밀도감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이 두 개의 이질감을 최대한 없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르르로 바뀌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레일을 하나만 깔 수 있으니까 사실 그때부터 이 코드가 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세대 고객님 댁은 시스템 에어컨을 쓰시니까 이쪽에 뭐 에어컨 배수관이나 이런 게 없지만, 보통은 예전엔 이 자리가 다 스탠드 에어컨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뭐 배수관이 있거나 배수관을 두고 여기다가 코드 꽂아서 이렇게 제가 서 있는 모습으로 스탠드 에어컨이 섰을 텐데, 어차피 뭐 시스템 에어컨 쓰시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스탠드 조명이나 스탠드 코드나 아니면 할 텐데, 이거를 저희는 전동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커튼 박스가 어차피 여기까지니까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아요? 많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한 이쯤 빠져 있었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런 데 달려있는 것보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딱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붙여놓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위치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여기가 2000세대 입주다 그럼 다 전동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또 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편하니까. 이런 게 아예 없는 세대들은 또는 스탠드 에어컨을 써서 이거를 같이 못 쓰는 세대들은 위쪽에 코드 공사를 또 따로 하시거든요. 뭐 그게 그냥 단돈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어쨌든 이게 있으면 그 돈을 좀 세이브하고 공사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손에 안 대니까 좋죠. 저는 전동을 생각하시는 반정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 고객님들한테 이 확장 옆 콘센트는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가 커튼 박스가 네. 제가 망포 때 이거를 왜 제대로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봤나? 한 가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아요. 커튼 맞아요. 박스가. 근데 장점은 뭐냐면 넓어요. 아, 넓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보통 신축 커튼 박스가 한 14cm가 거의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18cm죠. 많이 넓은 거. 많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될 때는 아까 아이계열보다도 넓은데. 맞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꼭 59A 타입이라고 거치 속도를 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면이 넓으니까. 만약에 야 그럼 난 네 영상을 받고 거치 속치를 사겠어. 근데 또 이거 쓰면 좋다며.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전동으로 쓰고 싶어. 여기는 가능합니다. 여기만. 네. 다른 데는 안 됐었어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겠지만 아니, 오늘, 현재로서. 오늘 촬영 기준으로는 18cm 정도면 전동 모터 2개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둘 다 아침 모닝타임으로 그렇죠. 맞추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넓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또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 5c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들어가거든요. 왜 단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단점이 아닌데 보통 거실 같은 데나 또는 이제 안방도 저희가 커튼박스를 보겠지만 안막을 쓰는 구간에서는 여기를 꼭 안막 안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 거실이니까. 얘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방, 안방에 내가 안막이 필요해. 햇빛 차단이 필요해. 그러면 커튼박스가 낮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얇은 부자재를 달아도 원단과 부자재의 유격이 보통 3에서 2cm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막 커튼은 엄청 좋게 사셨는데 그 사이로 빛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빨 다 보이는 거지. 그래서 보통 커튼박스가 깊이가 뭐 제가 봤을 때 깊었던 데는 한 25cm까지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천장고를 더 높게 빼놨겠죠. 뭐 거기 예를 천장이 들면 높지. 동탄 이신도시의 KCC 같은 데는 일반 천장고가 253이고 커튼박스가 25c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막 커튼을 쓰시는 분들은 빛이 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앞에 이 커튼박스 앞에 빛이 다 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게 아마 그 프로젝션 TV를 보려고 하는 분들은 안막에 대한 미래가 비디오가 있거든요. 있으시죠. 맞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이걸 조금 참고하시면 참고하면 되게 하셔야 좋아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촬영하기 전에 사진 촬영도 하고 동영상 찍을 때 항상 저희 커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집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커튼 박스의 넓이랑 깊이도 다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사전 미팅 때 저희 매장에서 미팅할 때 그걸 다 분석을 해드린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커튼 박스의 넓이와 깊이는 장점이자 단점이고 어차피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냐 마냐 이런 뜻은 아니고 꼭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라인드 쪽은 좀 팁 드릴 게 여기는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이거는 제가 담당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뭐 콘센트 덕후는 아닌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원래 다 있나요? 이런 거? 왜 그런지 알아요? 1인 인덕션.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까 촬영할 때 느껴서 이것만 보이는데 뭐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테이블에 예쁜 스탠드 놓고 싶은 분들은 코드가 근처에 없으면 막 리드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노트북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주니까 눈에 이거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누가 뭐 콘센트만 보러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는데 맞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블라인드 팁은 아니고 이제 주방은 블라인드 팁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매장에 오셔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실장님 주방 쪽에 블라인드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물어보는 게 고객님 주방에 딱 썼을 때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일 끝동이라 앞에 뭐 저 멀리 다른 아파트가 보여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은 뒤에 숲이 보여요 라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앞동이랑 좀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장이 좀 앞동이랑 마주보고 있는 현장이어서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블라인드를 하나 달아서 저녁 시간에는 좀 커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보통 사전 점검 때 집을 보시는 분들이 사전 점검을 저녁까지 가진 않고 보통 오전 9시부터 한 4시까지만 하니까
저녁에 무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밖이 많이 어두워지고 우리 집이 불을 켜고 저쪽 앞집이 불을 켜면 지금 노출되는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저 집 거실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 집 거실에서도 여기 거실이 더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낮 시간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봐도 저 집 거실이 그러니까 반사돼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저녁 때까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게 입주를 하고 그날 첫날 저녁에 소파에 딱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 저 집 거실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면 저 집 거실에서 뭐 사이클을 타는구나,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 서로 배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겸사겸사 이거를 가려주는 목적으로도 달지만 인테리어적으로도 이 창이 작지가 않으니 안 작죠? 네, 여기다가 예쁜 블라인드를 달면 인테리어적으로도 올라가고 기능적으로도 저 집에서 보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팁은 여기다가 블라인드 달 때 우리 뭐 뒤에 고객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장님도 계시지만 딱 볼 때 뭐가 특이하냐면 커튼박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첫 번째, 뭐 안뚜러 브라켓을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샤시에 물리는 거니까 이 프레임이 너무 노출이 많이 돼요. 물론 그렇게 쓰시는 게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안뚜러 브라켓 하면 저 테두리가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이만큼이 다 보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안뚜러 브라켓 쓰실 게 아니라면 어디다 피스를 뚫어야 된다면 뭐 안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샤시를 타공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 상부장을 타공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상부장 타공? 네. 조리 팀장님 저희 한번 가주셔서 저게 튼튼한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얘는 무조건 튼튼하긴 할 거예요. 저는 뭐 싱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를 타공해서 다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해요. 근데 여기를 타공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사를 갈 때 블라인드를 뗀다. 그럼 여기가 구멍이 뚫린 게 그대로 노출되는데 여기를 타공하면 그 구멍이 노출이 안 되고 그리고 보통 가구 마감할 때도 어차피 피스 뚫어놓는 거 보면 다 스티커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피스 하나씩 다 하고 블라인드 단 다음에 이사 갈 때 그럼 구멍 보기 싫어. 그럼 마감 스티커로 마감해놓으면 뭐 특별히 하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좀 가려줄 수 있는 곳을 피스를 뚫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조리 팀장님 저 정도면 되게 상부장 튼튼한 거죠? 그렇죠. 여기다 두께가 하면 네, 여기는 이제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마이크. 커튼 박스가 없으면 대성 마이크. 그냥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커튼 박스가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브라켓 단다고 치면 이쪽을 이렇게 전면 이렇게 마감 같은 거 해도 이쁠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이 그렇. 근데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일단은 그냥 저 위에다가 그걸 네. 다는 게 아마 제일 경험이 많으신 우리 염 실장이 많이 하신 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부터 그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위에 먼지 안 쌓이니까 좋죠. 상부장에 막혀있죠. 네.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소중한 거예요. 요즘에 위에가 뚫려 있는 트렌드가 많은데 먼지 닦으시겠습니까? 안 닦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마저 팁을 드린다면 말해도 되나요? 네, 6분. 많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나 가릴게 블라인드 달게 근데 어디서 서비스 준대 또는 너도 서비스 줄 수 있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서비스로 누가 준다 하더라도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많은 현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거실 쪽과 물리적인 벽이 없는 곳이 주방이거든요. 이거를 거실과 주방으로 나눌 수 있지만 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큰 섹션으로 봐지니까 거실 예쁜 소파 사고 거실 예쁜 커튼 단 다음에 주방창에 기본 블라인드 들어가면 이 블라인드 하나 때문에 여기가 다 안 예뻐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서비스로 준다 그럼 그 서비스를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받으시고 이런 데는 조금 예쁜 블라인드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누구는 우드 누구는 알루미늄 뭐 누구는 허니컴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지금 고객님이 서 계시지만 저는 이 위에다가 오늘은 사검이니까 물건이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깔끔하죠. 이 위에는 커피, 핸드폰, 자동차 키만 올라갈 거예요, 사모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주방과 거실을 세퍼레이트 시키기에는 너무 작아요, 얘네들이. 이게 한 몸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말했던 바 테이블의 느낌하고 여기에는 도마 같은 거하고도 색깔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쪽 깨끗한 커튼이 됐든 블라인드 됐든 뭐가 됐든 저쪽에는 주제가 얘하고 맞아서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야, 여기 이쁘다 해서 하나의 센터피스로 치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요약은 여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 안 되지. 이게 주는 디자인적인 효과는 뭐 엄청난 소품을 사는 것들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한 창문이었으면 안 했지. 안 해도 그래도. 되죠. 네,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반정 아케 59A 타입 또는 다른 타입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 플러스 알파로 좀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갈까요? 끊어서 갈까요? 네. 네, 이쪽에 있어서 그게 이거는 아마 많이 지금 보시는 우리 입주자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셨던 아이파크 캐슬의 몇 가지 그 쪼라고 할까?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파크 캐슬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여기가 시스템 도어긴 한데 노출형으로 돼 있죠. 노출형. 투명하다. 이거는 뭐 공간이 넓어 보이니까 좋은 거긴 한데 또 우리가 막상 거주하다 보면 맨날 이렇게 깔끔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분리수거 날이 아닌 날에는 때려박죠. 저 뒤에다가 안에다가. 뭐 재활용 쓰레기를 줄 수도 있고, 네. 또 뭐 김장철에는 어머님 세대들은 뭐 김장 도구를 여기다 드실 수도 있어서 이거를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가려야 되지? 근데 대부분을 시트지로 많이 하시는데 걔네들은 영구적으로 답답한 거라 맞아요. 안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나 시트지 할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래? 그건 아니시고 시트지 하실 분들은 시트지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가변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저희한테 상담 오시면 샘플도 걸려 있기도 하고, 네.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 그냥 허니컴 쉐이드라고 검색하시면 네.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틀 안에 들어가는 블라인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타운하우스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쉽게 보실 수 있는 데가 자동차형 블라인드? 그렇지. 뭐 카니발 같은 데 다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시작은 집이죠. 원래 집이지. 집에다 다는 거고 타운하우스 다는 건데,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데는 진짜 당해보라고 이것도 좁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들어가. 시트지밖에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어. 반은 좀 성의가 있어. 뭐냐면 해놓긴 했는데 이게 넓어.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허니컴 쉐이드로, 예를 들면 나 차르를 살 거야, 화이트. 그 위아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 그 다음 여기 허니컴 화이트까지 딱 해놓으면 하나의 셋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변형으로 쓰는 것도 너무 권장한다. 그리고 허니컴 쉐이드뿐만 아니라 이거를 취급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는 있는데, 저는 취급을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죠.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셔터식으로 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깔끔하겠다. 그게 조금 우리말로 전 잘 안 쓰는 말이긴 하는데 간지가 나죠. 이제 알루미늄 블라인드. 여기 이 집은 간지가 중요해. 예를 들면 저렇게 큰 창은 커튼을 가겠어. 근데 나 주방에 알루미늄을 쓰고 싶어. 요즘 뭐 미드 센츄리 유행이라며 알루미늄 딱 달면 얘가 허니컴으로 들어가면 커튼 알루미늄 허니컴 이 한 공간에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 알루미늄 그 대신에 너는 손잡이로 쓸게. 원래 블라인드는 손잡이로 쓰니까. 근데 여긴 알루미늄을 들어가는데 손잡이로 쓰면 이게 2개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을 셔터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 저 화장실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네. 59A 타입 안방 커튼 블라인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이 설명도 좀 드리면 좋긴 할 텐데, 대부분은 이제 오시면 안에다가 블라인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뭐 10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안에다가 블라인드를 고민하시면, 보통 커튼 업자들, 저를 포함한 커튼 업자들이 많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통행 때문이에요. 통행. 이게 커튼의 동선은 우리가 보통 커튼을 위로 올리진 않잖아요. 네. 커튼은 꼭 문처럼 열립니다. 옆으로. 네. 그러니까 커튼을 걷는 동선이 옆으로 걷는 건데, 이렇게 유리가 옆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행이 좀 편한데, 블라인드는 얘네들을 위로 올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블라인드를 달아놓으면 나갈 때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그럼 또 내립니다, 이걸. 그럼 요거 한 3번만 하면은 나중에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냥. 내리질 않는 거지. 그래서 안에다가 블라인드를 하는 게 틀린 답은 아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델하우스나 뭐 이런 인테리어 사진들 보면 안방의 90% 정도는 당연히 커튼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선입견적으로 침실이니까 커튼, 이것도 맞지만 동선상에도 커튼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의 특성을 보자면, 사실 여기가 저는 실측할 때 200으로 재긴 했는데 19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커튼박스 폭이 그렇게 넓진 않은 거죠. 이게 또 잘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커튼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안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양계형으로 안 가셔도 된다.
양계형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이렇게 폭이 넓지 않은 집에서는 그냥 만약에 침대가 저쪽이다. 그럼 이쪽에 몰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우리 장식장 앞에 공간만 그렇죠. 준비하시면 한 되잖아요. 10cm만 있으면 오케이. 글로 꼭 폴딩 되는 것처럼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유리면이라 많이 보이니까 집도 넓어 보일 거고. 장식장이랑 딱 맞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커튼의 덩치가 완서 있으니까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 입구 쪽에서 이게 봤을 때.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 루카 부장님 많이 쓰시는 세퍼레이팅 되는 느낌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얘가 없는 거랑은 집 넓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스탠드 에어컨 느낌을 저쪽에다 그렇죠. 넣어야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무조건 커튼이니까 양쪽으로 나눠야지 보다는 네 말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에 혼자 커튼이 뭔가 덩그러니 있는 게 이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랑 붙일게. 그래서 보통 이거를 통 커튼이라는 번호도 많이 쓰고 보통 편개형 커튼이라고 많이 써요. 양쪽으로 열리는 게 양개형. 한쪽으로 치는 게 편개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미팅 때도 많이 이제 질문을 드리겠죠. 우리 고객님은 양개형으로 해드릴까요? 편개형으로 해드릴까요? 해서 이거는 미리 사전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내 커튼을 맞출 때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셨다가 고객님 나눠드릴까요? 통으로 갈까요? 그럼 뭘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받아낸 이유가 그냥 왔을 때 덧셈 뺄셈 말고 인수분해부터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싶은 거지. 예습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얘가 나눠야 된다 아니가가 그냥 커튼의 이런 방향이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고 대신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 속지를 꼭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나 안방에 거치 속지 같이 살 거야. 이럴 때는 편개형보단 양개형이 낫습니다. 왜냐면 커튼의 가장 기본 무드는 양쪽으로 가는 게 더 예쁘긴 해요. 근데 속지가 있을 때는 너무 편개형을 해주면 너무 투박하니까 내가 속지 겉지를 같이 세팅할래? 그럼 양쪽으로 나누시고 야, 나 안방에는 안방만 필요해. 나는 겉지만 살 거야. 그럴 때는 편개형으로 가주셔도 된다. 이게 제가 안방에서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일 조금의 중요하죠. 팁을 드릴게요. 사실은 화장실.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 반정 와케 고객님들은 익숙하실 거지만 다른 단지 분들은 저 화장실은 왜 문이 투명문이지? 원래 목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처럼 이건 아이파크 캐슬의 그냥 특유의 쪼잖아요. 현산의 특유의 쪼라고 봤을 때 아니 이렇게 쓰는 거 다 불편하지 않아. 뭐 유리문이면 어때? 밑에 시트지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상 여기 부분 스킵하시면 되고 그래 네 말대로 나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구조적으로 뭐 핸들도 튀어나와 있고 안쪽에서는 설치할 수도 없고 여기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유리문이 거의 끝에서 끝으로 움직입니다. 안에 달 수가 없어요. 아예 간섭 자체가. 근데 다행인 건 이 위에 한 8cm 정도 공간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턱이 있나요? 네. 안쪽 턱이? 근데 여기다가 뭐 중문을 짜거나 이건 안 될 게 핸들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밑에는 또 좁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팁은 만약에 가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레일을 하나 깐 다음에 여기다가 패브릭을 다는 거예요. 커튼을. 근데 만약에 빛 새는 것도 막고 싶다 그러면 안막 커튼. 나는 좀 실루엣만 좀 막고 싶어 그럼 차르르 커튼 같은 거. 근데 네.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똥 사러 갈 때 커튼을 열고 닫고 그게 귀찮지 않을까? 그렇죠. 귀찮을 수 마려워 있으니까.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커튼이 더 유리한 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블라인드는 번거롭다. 그게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커튼은 레일 부드럽잖아요. 요즘 나오는 건.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거실 같은 거 말고 그냥 가볍게. 그리고 여기도 양계로 안 가요. 얘네들은 안 쓸 땐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왜냐면 얘는 고정이니까. 하시는 분이 몇 분은 계실 수도 그럴 있겠다. 수 있죠. 왜냐면 저희 집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로 따지자면 서로 되게 프라이버트해졌어요. 그것도 안 보여줘요. 그렇고 네. 저는 왜 하냐면 나는 만약에 내가 자고 있어. 근데 네. 누군가가 화장실을 쏠 때 이 불을 켜. 그것도. 그럼 저는 조금 그것 그러네. 때문에 빛공해를 느낄 것 같거든요. 제가 예민한 건 아니고. 아니, 많이들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저는 안 써도 그만인데 정말 열에 한 번을 위해서 이쯤에다 커튼 하나 몰아두시면 뭐 맨날 치진 않겠지만 뭐 아주 가끔씩은 내가 들어가서 얘를 먼저 치는 거예요. 약간 샤워 커튼 느낌. 비슷하죠. 근데 진짜 그런 재질을 쓰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실에서 쓸 수 있는 재질. 이거를 제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알파카. 그렇죠. 이 문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여기 화장실 안 써요. 그냥 안 나온대요. 여기 앉아 있어요.
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애들도 요즘에는 남이거든요, 사모님. 그래서 여기를 우리 입주민들이 시트지를 시공을 했어.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안 이쁘고 집을 팔을 때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중문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소지 5구 타입에 여기에다가 중문 업체들이 들으시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이거 가성비 쪽으로 네. 따지면 사실은 여기서 오래 사실 거면 중문 추천드리고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달아요. 여기가 프라이빗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몰아두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걸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빗봉에.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실측할 때 요 틈도 재놨거든요. 그래서 야, 네 말대로 가리곤 싶어. 근데 여기다 달기 싫어. 그럼 그걸 이대로 당겨와도 됩니다. 여기에다 중문을 다셔도 되고 여기에 또 꼭 중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다 또 커튼도 달 수 있겠죠. 이 위에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요. 일단 저희 제품을 떠나서 어떤 거든 블라인드하고 시트지는 비추합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또 더 고민하신 분들은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영상을 공개할 수는 없고 예.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커튼 달 수 있고 여기도 커튼 달 수 있다. 근데 무조건 커튼이 정답이 아니라 중문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문 다셔라 여기다가. 오케이.